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네, 치매에 걸린 자산가 노인이 자신을 간호하던 간병인과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인정하지 못하겠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증가하고 있는 황혼 이혼, 황혼 재혼, 그리고 이에 따른 재산권 분쟁.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면 건망증처럼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병이 진행되면 길을 잃거나 주변 사람을 못 알아보게 됩니다. (1년) 뒤 노 씨와 차 씨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자산가 노인이 중기 치매 상태로 추정된다면서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는데요. 황혼 이혼과 재혼을 둘러싼 재산권 다툼 실태와 대응 요령, 이혼 전문 변호사인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에 논란이 된 얘기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치매 노인 혼인 무효 소송의 전말.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건설업체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74살이신데 이분이 50세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2006년에 만나게 됐는데 이때는 회장님이 결혼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그 회장과 비서 관계로 계속해서 이제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2년에 이 회장님이 이제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하니까 이제 이혼하자마자 이 비서분하고 여자분하고 이제 결혼을 이제 혼인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회장님이 이제 치매를 앓고 있었어요.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이제 혼인 신고를 하니까 그 아들이 이제 혼인이 무효라고 해서 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 법원이 이 혼인 무효 소송에서 아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의 혼인이 무효가 된 사건입니다. 아들이 혼인 무효 소송을 냈는데 그 이유는 뭐 재산 때문이었습니까? 글쎄 명시적으로 뭐 재산 때문에 이제 혼인소송 했다고는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이 회장님이 아무래도 재력가다 보니까 재산 문제도 있었겠고요. 또 그 가족들하고 이 회장님하고 또 그 여자분하고 앙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도 복합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재판부의 이제 판결 내용을 보면 치매 선별 검사 당시 노 씨가 이제 심각한 뭐 이해 판단력 장애를 겪는 중기 치매 상태로 추정된다. 이제 이런 근거를 들었는데요. 치매에 걸린 노인의 계약이나 서명 등이 이제 모두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제 주변에 이제 치매 걸리신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느냐? 뭐 그렇다고 결혼도 못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분들의 의사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있으면 법률상의 계약도 가능하고 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중증의 치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상적으로 의사 능력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법률 행위가 무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좀 병이라는 게 초기냐 중기냐 이거 구분하는 게 상당히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게 만약 사건화가 되면은 결국에는 그 정신건강 전문의가 이제 감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치매 정도가 어디냐, 경증 같으면 법률행위도 할 수 있고 혼인신고가 유효가 되지만 그 정도가 심해서 중증 같은 경우에 법률행위도 할 수도 없고 혼인신고가 결국에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우리 사회가 100세 시대가 되면서 뭐 황혼 이혼, 황혼 재혼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재산권 분쟁도 크게 늘고 있다고요. 실태를 좀 전해 주시죠. 이제 황혼 이혼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결혼 생활 20년 이상 된 분들을 말하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재산의 40에서 50%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퇴직금이라든지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혼 재판에서의 쟁점은 재산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 같은 경우 이미 자녀가 컸기 때문에 대부분의 황혼 이혼이나 재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 문제가 많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재산권 다툼 실태, 뭐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이제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분이 재혼 후에 상당히 재산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40에서 50억 정도 재산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재혼 생활이 계속 불행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나중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혼 재판을 하다 보니까 그 재산이 다 자녀 앞으로 이미 빼돌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결국에는 이혼 재산 분할을 많이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황혼 재혼 같은 경우에는 그 남편과 자녀들과의 문제가 또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재산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또 새어머니가 예. 자신들보다 재산을 훨씬 많이 또 가져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도 많거든요. 그래서 황혼 이혼과 재혼에서는 그 자녀들과의 감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예. 재산적인 갈등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혼전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보통 어떤 내용으로 체결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미국 헐리우드 배우들 보면 혼전 계약을 많이 했다고 예. 이렇게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그 미국에서는 이제 혼전 계약을 하는데 워낙 이제 이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뭐 톰 크루즈와 케이트 그렇죠. 홈즈 사례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네.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재산이 많은 이제 남자 쪽에서 여자 쪽이 혹시 이혼할 경우에 자신의 재산을 반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 막기 위해서 이제 혼전 계약을 많이 작성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혼전 계약은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요즘에 이제 문의가 많으신데요. 예. 민법에서는 이제 부부 재산 계약이라고 해서 예. 혼인 중의 계약에 대해서는 이제 혼인 전에 부부가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의 그 계약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많은 판례가 없고요. 얼마 전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혼인 전에 앞으로 이혼 후에도 재산 분할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내용의 그 혼전 계약 무효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 판례가 하나 나왔고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이제 불공정하고 또 이혼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이혼 후에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혼인 전에는 완전히 포기하는 계약은 예. 무효지만 혼인 중의 계약이라든지 어느 정도 합리성을 띠면 그 계약이 유효가 될 수도 네.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뽑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즘에 이제 황혼, 재혼, 이혼이 많다 보니까 혼전 계약의 법적 효력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 이 네. 부분이거든요. 네. 혼인 중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유효성이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 중의 재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뭐 아니면 남편이 이제 대출을 받을 경우에 아내의 동의를 받는다. 그런 계약은 유효하는데요. 네. 이제 혼인이 끝난 후에 이제 이혼 후에 이제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판례도 혼전 계약할 말씀드렸지만 때랑 또 마음이 변할 수 있고. 있으니까 그렇죠. 완전히 불공정하거나 이제 재산 분할 완전히 포기하는 계약은 네. 무효지만 어느 정도 합리성이 띠면은 그게 유효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많이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혼할 때 적용되는 기본 법하고 혼전 계약하고 좀 충돌이 되면 그렇죠. 어느 게 우선되는 일단 건가요? 법이 우선을 하게 됐죠. 예를 예. 들어서 뭐 아내는 한 푼도 못 가져간다 이렇게 이제 계약을 맺으면 무효지만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50%를 줘야 되는데 뭐 60%를 준다, 40%를 준다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는 그 합리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효가 될 수가 너무 있습니다. 다르면 안 돼요. 너무 다르면 안 되네요.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혼전 계약서 자체도 이혼 때는 그 적용하는 제한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재산권 다툼이 일어나면은 그 다툼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뭘까요? 일단은 뭐 재혼할 때는 그 자녀들과의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미리 재산을 분배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배우 윤무식 씨 같은 경우에 딸한테 미리 재산을 줬다고 해요. 재혼하기 전에. 그 전에. 예, 그래서 이제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은 또 자녀들과의 다툼도 없고 또 새어머니와의 그런 재산 문제도 없기 때문에 혹시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녀들과의 미리 이제 합의를 해서 재산을 어느 정도 분배하는 것이 재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뭐 재산 문제라고 하면 물론 자녀들이 욕심을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이 이제 받을 욕심을 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의 뭐 친엄마의 관계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감정적인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좀 선례라고 할까요? 그런 네. 걸 잘 해결하는 경우를 본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자녀들 입장에서는 예. 뭐 20년, 30년 동안 자기 진짜 어머니가 고생해서 만든 예. 재산인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새어머니가 들어왔는데 뭐 2년, 3년 살았는데 자기보다 많이 가져간다. 당연히 감정적으로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재혼하게 돼 혼인신고 하게 될 경우에는 상속분이 있거든요. 예. 자녀들이 가져갈 상속분이 있고 배우자가 가져갈 상속분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은 1.5대 1대1이거든요. 그 상속분대로 분배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민법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재산 분할 방법이기 때문에 혹시 그 미래 재산을 줄 경우도 이 상속분을 참조해서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네, 사랑의 눈먼 아버지, 상속의 눈먼 자식들. 황혼 이혼과 재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황혼 이혼과 재혼이 늘면서 이로 인한 다툼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족끼리 다투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도 좀 더 세밀한 법적 장치나 제도들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